네, 안녕하세요. 우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차달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8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정규장은 마감한 상태입니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상승하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불과 6월 23일에 얼마까지 갔나요? 300만 2천 원이죠. 근데 오늘 종가가 얼마죠? 142만 3천 원입니다. 300만 원짜리 SK하이닉스가 두 달도 안 돼서 14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요. HBM 사업이 갑자기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지금 이 하락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 때문에 만들어진 과도한 하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위험을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시면요, 지금 140만 원에서 겁먹고 던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추가 매수했다가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에서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300만 원에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두 번째,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손절할 자리인지 추가 매수할 자리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요, 이게 정말 같은 종목인가 싶을 정도죠. 작년 4월 저점이 16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넘어가더니 올해 들어서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결국 6월 23일 300만 2천 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건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르지만 추세가 한번 꺾이면 내려오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점 이후에 차트 한번 보시면요, 280만 원 깨졌죠. 250만 원 깨졌죠. 220만 원도 깨졌습니다. 200만 원도 깨졌어요. 그리고 180만 원, 160만 원까지 이 주요 가격대를 계속 내주면서 결국 142만 3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최근 하락은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죠. 자, 8월 6일 보시면요, 하루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가 하루에 10% 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바로 다음 날에는 또 움직임이 달라지고요. 오늘도 장중에 저가가 139만 7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42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루 주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오늘 5% 올랐다고 바닥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일 5% 빠졌다고 회사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이 가격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약 28만 7천 주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약 21만 4천 주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약 7만 3천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결국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낸 거죠. 근데 여기서 아래쪽을 보시면요, 8월 7일 외국인은 약 21만 5천 주 순매도, 8월 6일에는 무려 135만 주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0.31%.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지금 SK하이닉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단순히 HBM이 끝났다, 반도체가 끝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급격한 이 변동성을 두고 펀더멘탈 훼손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이 수급 요인의 영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자,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보세요. 결국 손절이냐, 추가 매수냐, 아니면 그냥 들고 가느냐, 이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자, 화면을 다시 차트로 돌려볼게요.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달남, 반토막 났는데 이제 충분히 싼 거 아니냐? 근데요, 저는 지금 이 생각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많이 빠졌다는 것과 하락이 끝났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왔을 때도 많이 빠졌습니다. 200만 원에서 160만 원이 왔을 때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결국 140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매도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일단 140만 원 전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39만 7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종가는 다시 142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140만 원 아래에서 받아가는 물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루 지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도 봐야 되고요. 이번 주 흐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140만 원 전후에서 더 이상 저점을 크게 낮추지 않고 버텨준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든다. 거기에 거래량이 안정된다. 그럼 그때부터 첫 번째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저는 우선 150만 원에서 160만 원 구간을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 부근에서 물린 물량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140만 원에서 반등을 했다고 바로 다시 200만 원 갑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0만 원을 회복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 160만 원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가는 5% 올랐는데 외국인은 계속 판다. 저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150만 원, 160만 원을 회복을 하고 외국인까지 순매수로 돌아선다.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 낙폭과의 반등이 아니라 수급까지 동반된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140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최근 만들어진 저점들을 계속 깨면서 내려간다. 외국인 매도도 다시 강해진다. 그러면 아직 바닥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무작정 겁먹고 던질 자리 아니고요. 그렇다고 300만 원짜리가 140만 원이니까 반값 세일이다 하면서 한 번에 물타기 할 자리도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차트만 보면요. SK하이닉스 회사에 무슨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펀더멘탈을 보면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AI 투자와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 자체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은 아니죠. 최근 시장에서도요. AI GPU와 메모리 사이클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됐다기보다는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와 수급 변동성이 문제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것도 명확하죠. 첫 번째, HBM이죠. SK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게 뭡니까? 결국 AI와 HBM이죠. 앞으로도 HBM 수요가 유지가 되는지, 차세대 HBM에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아무리 좋아져도 시장에서는 결국 이익 증가 속도를 보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이 앞으로의 실적을 미리 낮춰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좋다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왜 봐야 되느냐? 지금은요, 이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시장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두 종목에서 동시에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럼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간다. 그럼 지수 반등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평단이 높으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제일 힘드실 거예요. 180만 원, 200만 원, 220만 원.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30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주가가 빠질 때마다 무서워서 손절을 하고 다음날 10% 튀면 또 따라 들어가고 다시 빠지면 또 던지고 이거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구간에서는요. 내가 움직일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딱 저라면 딱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140만 원 전후를 지켜주는지. 두 번째,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세 번째,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나오면 부족합니다. 140만 원을 지켰는데 외국인이 계속 판다. 저는 조금 더 보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순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저점을 낮춘다. 이것도 조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140만 원을 지키고 저점이 높아지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150만 원, 160만 원까지 회복을 한다. 그때는 차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SK하이닉스를 보고 계신 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3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드시 가장 싸게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추세가 돌아서면 기회는 또 옵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차트 다시 한번 크게 보시면요. 저는 이 차트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6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어서 난리였죠. 200만 원이 넘어가고 250만 원이 넘어가고 300만 원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더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 140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못 사죠.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비싸질수록 사고 싶고 싸질수록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싸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저점을 높이는지,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다시 회복을 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300만 2천 원에서 142만 3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하지만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이유만으로 SK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반토막 났다고 보는 것도 맞진 않죠.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던질 때도 아니고 욕심내서 한 번에 들어갈 때도 아닙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140만 원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150만 원, 16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하는지 저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SK하이닉스가 하루 10% 올랐다고 바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루 10% 빠졌다고 회사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격보다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을 보시고요. 거래량을 보세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가는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수급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40만 원에서 누가 다시 사기 시작을 하느냐, 저는 그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분석이 조금이나마 우리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딸깍 터치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는 SK하이닉스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좋은 정보,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차달남이었습니다.